한화 이글스와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한 김태균 선수가 홍성에서 첫 유소년 야구 캠프를 열었습니다. 손아섭과 강민호 등 인기 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야구 꿈나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민간 위탁 가능성이 제기된 당진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오성환 시장이 학부모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운영하지 못할 경우 직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산의 한 저수지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낚시객에 의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산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식당 5곳을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홍성에서는 양계장 화재로 닭 16,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난영 아나운서는 네.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한국 시리즈에서 29년 만에 LG가 우승하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까지 기뻐졌는데 이렇게 김난영 아나운서처럼 많은 분들이 야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티켓팅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다가 정말 피볼 정도로 어려웠어요. 티켓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이 유소년 선수를 위해서 홍성에 모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에 정호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한화 이글스와 국가대표에서 활약한 김태균 선수의 야구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프로 시절부터 아마추어 야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유소년 캠프를 구성해온 김 선수.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야구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선수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자신의 이름을 건 야구 캠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KBO 리그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선수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스타트를 홍성군과 함께 잘 끊을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또 야구 캠프가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계속해서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선수의 좋은 취지를 돕기 위해 전현직 프로 선수 9명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선수부터 이번 시즌 타격왕을 수상한 NC 다이노스의 손아섭 선수까지 KBO를 대표하는 올스타급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에게 타격과 수비 등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어린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흔치 않은데 이렇게 와서 정말 이제 야구를 시작하는 어린 유소년 친구들 만난다는 자체가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 유소년들이 약간 이 맑은 눈을 본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은퇴하신 선배님도 많이 있긴 있는데 그런 선배님들도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서 저도 뭐 훗날에 꼭 야구 캠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과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52명의 선수가 모였습니다. 김 선수의 등번호와 같은 인원입니다. 아이들은 프로 선수를 만나 직접 야구를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기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치님들께서 저에게 아주 많은 여러 팁들을 알려주시고 여러 멘탈적인 부분도 알려주셔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김 선수를 홍보대사로 임명한 홍성군. 앞으로도 김 선수의 야구 캠프와 야구 관련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대균과 함께하는 야구 캠프는 어린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태균 홍보대사께서 함께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균 야구 캠프 측은 캠프에 참가한 우수 선수로 팀을 꾸려 일본 팀과 교류전을 추진하는 등 지속성 있는 행사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이 학부모들에게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지난 16일 오 시장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센터 운영을 못할 경우 당진시의 직영체제 유지를 약속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교육 관련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당진시가 발표한 조직 개편 용역 결과에서 급식지원센터의 교육청 이관과 민간 위탁이 명시돼 논란이 됐었습니다. 서산의 한 저수지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쯤 서산시 부성면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객이 시신 한 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옷을 착용한 상태였지만 옷가지 안에서 신분증이나 다른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한 방침입니다. 서산의 한 식당 상가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3시 10분쯤 서산시 부성면의 국도 옆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불로 건물 입점 식당 6곳 중 5곳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약 1억 1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18일 밤 10시 20분쯤 홍성 은하면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16,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불은 약 30분 만에 꺼졌는데 게사 한 동 일부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게사 안 전선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다음 달 15일까지 제2기 충남 우수 청년농부 발굴을 진행합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이지수 청년농업인 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팀장 이지수입니다. 예, 다음 달 15일까지죠. 충남 우수 청년 농부 발굴을 위한 선발 절차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선발은 도내 청년 농업인 중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청년이 농업 창업하기 좋은 충남을 홍보하고자 추진하는데요. 소득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새로운 기술과 품종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낸 세도전, 충남 농촌에 살면서 만족감을 느낀 행복 등 총 3개 분야에서 3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 사례는 시행착오와 성공 경험 등 다양한 이야기로 제작해 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우수 청년 농부로 선발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선발된 우수 청년 농업인에게는 국내 선진지 견학과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창농하는 청년 농업인의 멘토 활동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 시 우수 사례자로 출강하시게 됩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농림축산국의 청년 농업인 분야 공모사업에서도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올해 선발된 제1기 우수 청년 농부들은 지난 5월 4일 보령에서 인증패 수여식을 통해 우수 청년 농부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국외 역량 강화, 도정신문 기획보도, 홍보 동영상 제작, 창농 교육 시 우수 사례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수 청년 농부 선발 절차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충남농업기술원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확인 후 추천하면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기 우수 청년 농부를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 접수는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증빙 자료 등을 지참해 거주지 농업기술센터 인력 육성 담당 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이지수 청년 농업인 팀장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 있죠. 바로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재두루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시베리아에서 두루미떼가 날아와 철원 평야에서 겨울을 지내는데요. 네, 하지만 계속되는 민통선 북상과 개발 요구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길쭉한 목과 다리,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새 한 무리가 벽실을 주워 먹습니다.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입니다. 국내 최대 두루미 서식지인 철원 평야엔 매년 수천 마리의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찾아와 겨울을 납니다. 철원 지역은 드넓게 펼쳐진 곡창지대로 먹이가 풍부한 데다
사람의 발길이 적은 민간인 통제구역이 많아 철새들이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천 마리 수준으로 관측됐던 국내 제두루미 개체수는 지난해 만여 마리로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멸종위기 1급인 두루미 개체수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두루미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북상과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어서입니다. 머릿수는 늘어나는데 살 곳은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북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두루미가 이용하고 있는 농경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 두루미와 제두루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영향에 간섭에 되게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계속 서식지들이 점점 좁아지는 나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루미 보호를 위해 서식지를 보존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가 사라지면 이 종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MZ 자체는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생태적으로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루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보호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낙뢰 방지용 금속선을 철거하는 등 두루미의 전기줄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두루미 보호를 위해서 전선과 전선 사이에 가공지선을 철거를 하였고요. 그리고 미연 표지판을 288개를 설치하여 두루미가 전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겨울철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두루미. 손님 맞이를 위해선 관계기관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충남도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에 이어 국방인공지능센터 유치에 나섭니다. 20일 충남도는 국방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방 AI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 조직을 만들고 관련 분야의 클러스터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방 AI 센터는 사업 기획과 데이터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내년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노선과 시간을 일부 개편해 운행합니다. 개편안을 보면 시간은 중고생 이용률이 절반 이상인 점을 고려해 통학 시간에 맞춰 일부 조정했습니다. 또 이용자가 적은 아침 7시 대신 막차 시간을 저녁 8시 30분으로 연장했으며 삽교 하나로마트 경유 횟수도 1회 늘렸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용객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황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예산군이 겨울을 맞아 예당호 음악 분수와 주변 시설 운영 시간을 변경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출렁다리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레이저 영상쇼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과 공휴일 저녁 시간대에 진행됩니다. 음악 분수는 동파 방지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중단되는데요.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 분수는 한국 관광 100선과 올해 대한민국 반반 곡곡에 선정됐으며 지난 8월 방문객 7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두 기관은 21일 업무협약을 맺고 AI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야생동물 시료 채취와 이송, 질병 관련 상황 공유 등의 업무에 협조할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원은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요청하는 진드기 매개 질병 검사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5조 109억 원 규모로 편성해 충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던 예산 5조 5,900억 원보다 약 10% 감소한 규모인데요. 교육청은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시설 사업비 등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다음 달 15일 충남도 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받게 됩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최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고립된 사고가 잦다며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안해경은 올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갯바위 고립 사고는 모두 28건이며 이 사고로 48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갯바위 등에서 낚시하는 경우 미리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입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